사군 육지는 지도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기가 이제 힘든 게 저쪽으로 가는 육로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거 개척하는데도 사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냐, 저기가 좋겠냐, 이러면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저기를 우리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진족을 밀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군 육지는 개척해서 이제 두 번의 전쟁이 있어요. 두만강 쪽에 공격하는 게 있고 압록강 쪽에 파저강 정벌이라고 해서 압록강 쪽을 치는 게 있는데 이 지도가 현재의 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지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건 아니고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산줄기를 굉장히 많이 표시해 놨죠. 이거는 지도의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는 육상으로 수송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렇게 험한 산골짜기와 산을 뚫고 사이 산곡 사이에 기지를 설치하고 또 그다음 산곡 사이에 기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돼서 육진이 저 빨간색 육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기를 해로로 수송해서 두만강 하구로 통해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보급로와 수송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려다 보니까 국경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의 후방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적의 근거지를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이 파저강 정벌을 제가 예를 든 거는 파저강 정벌을 하려니까 나중에 이제 여진족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조선군이 들어오면은 뒤로 후퇴합니다. 자기네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후퇴해서 숨어요. 어디로 가냐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발원지로 알려진 오녀산성입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런 산을 어떻게 공략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저런 지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데요. 당시는 지금처럼 위성 지도도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잃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도도 없어요. 여기를 찾기 위해서 채탐자들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어떤 팀은 가다가 들켜서 전멸하고 어떤 팀은 희생을 치르면서 악착같이 찾아서 여기까지 어느 한 팀이 도달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기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훈련과 세종의 결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서 근거지를 파악해 와요. 그러면 저 산 위에 있는 저 성을 어떻게 공략해? 야, 저걸 어떻게 공략하냐? 저 산 위에까지 올라가고 산 위에 있는 돌 성벽을 깨트릴 강력한 대포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대포 중에 제일 큰 현자총통 같은 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기 개발하고 극복하면서 세종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은 적을 죽이고 섬멸하는 전쟁이 있고 전투력을 훼손시키는 전쟁이 있고 전투 의지를 끊는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파저강 정벌이나 하는 것은 사군 육진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여기를 탈 하나로 공격해 오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소위 파저강 정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적을 죽이고 이러고 많이 죽이면 원한이 쌓여서 더 쳐들어와요. 힘을 과시하고 너희들 우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말아라는 일종의 무력 시위 같은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아군 희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면 여진족의 최종 근거지는 저 오녀산성이에요. 그때는 올라산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군대가 들어가면 글로 다 숨어버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군이 출동을 했어요. 여진족들이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산성에다가 숨었어요. 현자총통 개발했지만 사실 저 산성 함락시키긴 힘들어요. 그럼 조선군이 돌아오면 여진족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조선군은 종이호랑이다. 쟤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절로 피하면 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진족이 오녀산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시다발적으로 부락을 치는 거예요. 오녀산성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군대가 가는 척하다가 중간에 쫙 갈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채탐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주변에 있는 주요 여진 부락에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2만 정도의 군대가 출동해서 쫙 갈라져서 수십 개의 여진 부락을 동시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세 부대로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중간에 또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 800명 단위로 흩어지면서 목표했던 부락들을 다 싹 소탕하고 오녀산성에 집결하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대체로 마을 앞에까지 가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적었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전략적 목표는 더 잘 달성한 거죠. 어느 고정된 목표에 가서 공격하는 것보다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지면서 거의 동시간에 습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전쟁해본 분은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전적을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기와 노력과 정찰 이런 뭐가 다 집약이 돼서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녀산성은 왜 함락 못 시켰습니까? 오녀산성에 가시면요, 앞으로 올라갔다 뒤로 내려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지형은 만화에나 나온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창피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왜 그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좁은 길 양쪽에 뭐 그러니까 절벽이 있고 좁은 길로 지나고 막 양쪽에서 돌 떨어지고, 야 세상에 그런 지형은 없다. 맨날 영화 보면 그런 데서 싸우는데 전쟁 그런 데서 안 해. 그냥 돌판에서 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랬는데, 아 역시 세상은 넓고 사람이 참 오녀산성 갔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지금 계단으로 돼 있지만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칼로 쪼갠 듯한 바위가 있었고, 저기를 한 15분 올라가야 정상이 나와요. 이 저런 걸 지금까지 공군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함락시키려면 1년은 포위하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근데 뭐 그래도 했으면 좋겠지. 그러나 조선의 목적은 여진족을 몰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가능한 한 희생은 적게 하고 적의 전투 의지를 끊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몰아넣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진족은 한번 그러면 항복을 안 하지. 또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꽤 끈질긴 전투, 끈질긴 공격 끝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만 노력을 한 끝에 희생이 적고 그 국경을 확보하는 노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땅이 작잖아, 전과가 적잖아, 이런 걸로 사군 육진 개척을 절대 별거 아닌 전쟁으로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군 육진 확보는 했어요. 지켜야 되잖아요. 쟤네들은 말 타고 습격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강이라는 것을 경계로 해서 장성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곳곳에 이제 작은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작은 병력을 배치해 둡니다. 그러면 여진족이 어떻게 하냐면 작은 성을 대다수 병력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하냐면 성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반나절이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군대가 가서 이제 구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모험적인 전술이죠. 여진족애들 다 아니까 저기 50명밖에 없어, 그럼 우리 5,000명으로 공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거든요. 조선군 구원병이 오려면 뭐 5시간은 걸릴 테니까 그 전에 격파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당기는 전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피땀 흘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병력이 적으니까 남쪽에서 또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력과 노력을 들여서 거기 가서 석 달 근무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군 지역 같은 경우는 중강지인데 학교 다닐 때 배우기 계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중강지잖아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지금처럼 옷이 좋습니까?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남쪽 지방에 살던 사람을 그쪽으로 이제 이주시키는 정책도 써요. 3인 정책이라고. 이주를 시키면 여기는 건물 구조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근데 남쪽에서 살던 사람은 자기가 짓던 집처럼 지을 거 아니에요? 그해 겨울에 3분의 1은 죽어요. 불을 떼도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여기다가 이걸 유지를 합니다. 조선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주무기가 활이잖아요. 성능은 세계 최고예요. 근데 비싼 무기의 특징이 뭐예요? 관리가 힘들어요. 사람은 영하 30도에 냉방에서 자도 활은 반드시 온돌방에서 사람 체온 정도 유지되는 온도 속에 재워야 돼요. 영하 30도에 가서 주민 절반이 얼어 죽는데 활은 온돌방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돌방이 불 뗀다고 따뜻해지냐고요. 영하 30도인데. 우리나라 전통 한옥, 요즘에야 단열이 잘 되지만 옛날에 단열이 됩니까?
말도 못해요. 저희 돌아가신 선생님이 함경도 개마고원 쪽에 여행 가신 적이 있다는데 버선을 7컬레를 신는데요. 그리고 손바지도 몇 겹을 입는데 그 일제시대 때 경험인데 아예 버선을 세트로 판대요. 7개를 넣어서. 그리고 소미불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동네에 갔더니 화상 환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추우니까 방을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떼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불에서 조금만 떨어지거나 이렇게 맨바닥에 닿으면 여기가 그냥 익어버리는 화상 입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추운 지경이야. 여기서 사람은 얼어 죽어도 활은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 화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남쪽에 있는 병사들까지 다 올려서 그걸 지키게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처럼 남쪽 지방처럼 이렇게 모내기가 되는 동네가 아니에요. 논도 많이 없고 쌀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병사들이 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개간을 했어요. 개간을 했는데 개간을 해도 문제인 게 장정들이 절반은 군인 경계를 서야 돼. 우리가 말은 참 쉽게 일하면 싸우고 뭐 싸우면서 일하고 뭐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경비 쓰고 말은 쉽지. 근데 경비를 쓰려니까 성인 남자 노동력 절반이 군사 업무에 투입이 돼요. 그럼 지금처럼 기계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노동력이 수확량을 결정하는데 절반이 저기 경계 업무에 투입되면 농사를 절반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 소출이 절반밖에 안 나와 인구에. 그러면 그 병력을 유지하려면 남쪽에서 식량을 날라줘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도로가 힘들어서 수레를 그 서울서 부산까지 오면 거의 다 떨어지고 10분의 1밖에 안 남는다. 그건 좀 거짓말인 게 한데 많이 어봤자 30% 정도밖에 안 남아요. 군내 막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하면 50% 정도 남고. 그럼 이게 함경도까지 가면 몇 프로가 남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수레, 소나 말이 끄는 수레는 산을 넘다가 소나 말이 죽어요. 그리고 수레도 많이 식으면 이 길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세종이 하다못해 나중에 수레까지 개발, 수레 연구 개발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강축이라는 수레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즘도 쓰는 그 공사장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에 들고 왜 벽돌 같은 거 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수레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함경도까지 소나 말로 끌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험까지예요. 저런 수레에다 쌀을 실어갖고 함경도까지 가는 거야. 성공을 했대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보고 저기다가 쌀 한 가마니도 한 마리는 실어갖고 저걸 밀고 함경도까지 가라면 저 가다가 죽으면 죽을 것 같아요. 물론 옛날 분들은 지금 우리보다 이 노동을 많이 해서 튼튼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저게 말이 됩니까? 그 누구는 갈 수 있어도 이게 일반적으로는 되질 않는 거야. 그러니 거기다가 식량을 조달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사수에서 지킨 땅이 사군 육진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것보다 지키는데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 뼘의 땅도 피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군 육진 그것도 못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종도 일생의 노력을 했고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엄청난 노력과 희생 끝에 그걸 이루어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엄청난 희생과 노력 150년에 걸친 사투 끝에 그 땅을 우리의 영토로 확보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임용환이었습니다.